안녕하세요. 필주 작가입니다. 건물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건물 매입 시 필요한 전체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건물을 매입할 때 가장 첫 번째 단계이자 중요한 것이 본인 자금 계획 세우기인데요. 이러한 계획을 세울 땐 건물 매매 가격 외에도 꼭 부수적인 비용도 포함되어야 됩니다. 저도 두 번째 건물을 매입하면서까지 취득세,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가세 이렇게 부수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지 몰랐었네요. 아마 저와 같이 건물 매입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건물 가격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비용도 매우 중요하니 오늘 꼭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상업용 건물 매매할 때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취득세이고요. 취득세란 말 그대로 특정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되는 지방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업용 건물의 취득록세는 올해 기준 4.6%가 되네요. 예를 들어 보시는 표와 같이 20억 건물을 매입한다고 가정하면 약 9,200만 원, 30억 건물을 매입한다고 한다면 취득록세만 1억 3,800만 원을 납부해야 된다는 것이네요. 전 좀 이게 아깝긴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올해 기준 0.9%네요. 이 또한 예를 보시면 20억 건물을 매입한다고 하면 1,800만 원, 30억 건물을 매입한다고 가정하면 2,700만 원이나 드네요. 하지만 이 부분은 법정 수수료 가이드고 충분히 부동산 사장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셨다면 어느 정도 내고가 되겠죠. 그 이외에 소유권 이전을 위한 법무사 등기 비용, 채권 할인료 등등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아래와 같은 30억 건물을 추천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층에는 편의점, 2층에는 술집, 3층에는 노래방, 4층에는 당구장 같은 상업용 건물이네요. 이 건물은 실제 제 건물은 아니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부동산 중개하신 분들에게 아래 표와 같은 세부 임대차 내역을 받으실 거예요. 1층 편의점은 보증금 7천만 원에 월세 450만 원을 내고 있고요. 2층 술집은 3천만 원에 200만 원, 3층 노래방은 3천만 원에 150만 원, 4층 당구장은 2천만 원에 100만 원을 내고 있네요. 그럼 전체 보증금의 합은 1억 5천만 원이 되겠고요. 월세는 관리비 별도로 900만 원이 들어오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관리비 부분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얼마의 자금이 필요한지 계산을 해볼까요? 계산하는 공식은 이와 같습니다. 공식이라 하기에는 실제 덧셈 뺄셈 수준에 불과하네요. 앞서 말씀드린 4층 건물의 예시를 가지고 실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 매매가가 30억 건물을 매입한다고 가정한다면 4개 층에서 임차인들에게 승계받은 전체 보증금 1.5억을 빼고 은행에서 탁상감정을 의뢰해서 약 70%의 대출이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21억이 되겠네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두 가지 비용인 취득록비 4.6%, 중개수수료 0.9%를 빼면 실제 제가 30억 건물을 매입하기 위한 필요한 금액은 약 9억 원이 되겠네요.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대출 가능 퍼센트는 건물 감정평가 가격과 본인 신용도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은행의 탁상 감정을 의뢰해 보시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이 만약 60% 대출이 나온다면 필요 자금은 약 12억 수준이 되겠고요. 만약 건물 감정 평가 결과와 개인 신용도가 좋다면 대출이 80%까지 나와 약 6억 정도면 30억대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과 같이 자금 계획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드리면 첫째, 본인 현금 종잣돈 투자 가능 금액과 소개받은 건물을 토대로 은행에
확산 감정을 통해 대출 가능 금액의 합을 파악하여 내가 어느 정도 금액대의 건물을 매입 가능한지를 우선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 그 외에도 오늘 설명드린 취득세, 중개 수수료 등과 같은 부가적인 자금 또한 고려하여 앞서 설명드린 표를 그려보면서 면밀히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네요. 늘 말씀드리지만 건물주란 단순히 돈이 있다고 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평범한 월급쟁이가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종잣돈을 모으는 것은 물론이고 꾸준히 공부하고 경험하면서 안목을 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네요. 다음 시간에는 건물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과 대출 레버리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